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요, 고지혈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지혈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상지질혈증이죠. 네, 고지혈증은 옛날 말이고요. 이제는 이상지질혈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이유가 있겠죠. 괜히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상지질, 예전에 고지혈증이라는 표현에는요, 고지혈, 피 속에 지방이 많은 거를 병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찌 보면 이런 병을 학자들이 만들어낸 병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괜한 질병을 만들어서 질병이 아닌데 내가 지금 호르몬 좀 많이 만들려고, 그리고 내 몸에 지금 염증이 많아서 그것 좀 복구하려고 지방 좀 만들어낸 건데 이거를 병이라고 인식을 병명을 만들어버리면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이론들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비판보다는 우선은 지금 이상지질혈증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상지질혈증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예전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거가 가장, LDL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낮추느냐 이거에 포함이 됐다면, 지금은 HDL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높이고 중성지방을 어떻게 하면 낮추는지에 사실은 포인트를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지혈증이라고 그러면은 지방이 높으면 문제가 됐는데, 사실 HDL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우리 몸의 혈관에서 그런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시키고 청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HDL인데, 그거가 같이 높고, 그리고 LDL도 좀 낮다 하더라도 HDL이 높으면 합하면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토탈 콜레스테롤이라는 걸로 딱 묶어가지고 고지혈증, 토탈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나 진짜 200 넘어갔어요. 뭐 190이라 되는데 뭐 200 넘어갔어요. 뭐 120, 200 뭐 30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알고 보니 HDL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높아진 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산수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지혈의 의미가 아니라 이상지질. 어떻게 하면 혈중에 정상적인 그 좋은 콜레스테롤과 또 뭐 안 좋은 중성지방을 얼마나 조절할 수 있고 그게 조절이 안 맞느냐에 따른 걸로 이상지질혈증이라는 말이 새로 태어난 겁니다. 이 현대 그 의학계에서는요, HDL과 중성지방의 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전에 공부하셨던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은 그냥 콜레스테롤을 국한시키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HDL과 중성지방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비율을 HDL 중성지방이 HDL을 2배를 넘어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나누면 2가 넘어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중성지방은 좀 낮을수록 좋겠죠. 네. 나누는 분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HDL이 분모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게 이 아래로 좀 내려가면 좋겠다. 아주 이상적이다. 그런데 1 정도 되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HDL과 그 중성지방의 수치가 거의 동일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HDL은 30 정도 나왔는데 중성지방 300이 넘어요. 10배가 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에서는요, 중성지방이 아무리 높아도요, 그거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탈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중성지방이 몇인지, HDL이 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고, LDL이 많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내 몸에 어떤 염증이 혹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레스테롤 가설 자체에 어떤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치료에도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콜레스테롤이 낮아져도 사망률, 그 동맥경화의 진행하고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결론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2003년도 그 미국 심장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통해서 보면요, 만약 콜레스테롤이 혈관 플라그의 원인이었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물을 투여했을 때 혈관에 플라그가 생기는 속도가 감소돼야 되잖아요. 플라그라는 거는 혈관에 끼어있는 찌꺼기 같은 거거든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질 수 있도록 약을 투여하게 되면요,
무조건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나무를 봤을 때 나무에서 열매도 열리지만 이파리도 생기고요. 뭐 나무 기둥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물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타틴이라는 약물은요, 이 기둥을 먼저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나무에 열매만 맺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이파리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 나무의 기둥을 자른다면 내가 필요로 하려고 했던 가지에 붙어 있는 내 몸에 필요한 것들까지 다 잘라나간다는 거예요. 그 잘라나가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코엔자임 Q10이라는 물질이에요. 같이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복용하시는 분들께 약사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죠. 스타틴 복용하실 때는 코큐텐이라는 영양소를 함께 드세요. 그거는 스타틴 약물이 그렇게 다 밑둥을 잘라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스타틴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많은 자료들이나 유튜브 채널 이렇게 보셔도 이 스타틴 부작용에 대한 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저도 실제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스타틴 약물을 계속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은 예민하게 영상을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스타틴이라는 약물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이 팔렸거든요. 항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1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체 액수는요, 한 회사가 벌어들인 금액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처음부터 첫 단추를 다시 고쳐매면서 뭔가 거기에 따른 다른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뭐 의사나 약사나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왔고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뭐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굉장히 많은 이런 이론들에 접해왔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동화되어 와 있었던 거고요. 그거를 주관하는 누군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뭐 사기극이다 이런 얘기를 좀 과격하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일정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연구 자료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5년 동안 한 5,000회 이상의 심장 수술을 집도해온 세계적인 심장 전문 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드와이트 런데이라는 분인데요. 이름이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박사님이라고 부를게요. 이 박사님이 2012년도 3월에 한 질병 예방 관련 사이트에서 기고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심장 외과의가 말하는 심장 질환의 진짜 원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5,000회를 수술을 하셨다면 우리가 보통 100회만 수술을 해봐도 이게 맞겠다. 감 잡을 수 있잖아요.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5,000회의 수술 경력이라면 거의 뭐 평생 연구 논문을 쓰셨던 분하고 뭐 비교를 해도 이거는 임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수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단적으로 쉽게 말해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몸에 염증이 없다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일 수도 없고 염증이 없다면 혈관벽에 쌓일 수 없고 심장질환이나 뇌졸중도 일으키지 않는다. 염증이 없다면 콜레스테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몸 안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것이다.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갇히도록 만든 것은 바로 염증이다. 이렇게 발표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염증이 문제다라는 거. 고혈압의 원인도 염증으로 보고요. 심장병의 원인도 염증으로 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수만 개의 동맥을 안쪽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병이 생긴 동맥의 내벽은 마치 누가 소를 가져다가 수도 없이 문질러댄 것처럼 보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먹은 음식은 작은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깊어지게 한다. 그러면 몸은 염증을 통해 지속적이고도 적절하게 대응하게 된다. 자, 염증을 가만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 염증을 복구하는 시스템, 우리 몸에서도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콜레스테롤 저하제 스타틴에 대한 견해를, 이건 제 견해가 아닙니다. 이 박사님의 견해인데요. 인구의 25%가 값비싼 스타틴 약제를
복용하고 우리가 먹는 식품에서도 지방의 함량을 꾸준히 줄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미국인들이 높은 빈도로 심장질환에 의해 생명을 잃고 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콜레스테롤을 낮춰야만 그것이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사실을 인정하게 될까? 좀 한탄스럽고 정말 의지가 강한 그런 견해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몇 주에 의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런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2012년도 비슷한 2월 달에 노르웨이 그 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에서 새롭게 발표된 연구 결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연구 결과는요.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콜레스테롤 수치 평균치가 270 이상. 보통 수치로 말씀드리면 좀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건강검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0만 넘어가도 나 높은 거야. 230 넘어가면 나 많이 높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270 이상인 여성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193 이하인 여성들에 비해 사망률이요. 28%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6%로 또 감소합니다. 사망의 주된 원인인 심장질환이나 급성 심장마비, 뇌졸중의 발병 위험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뇌 세포에 굉장히 많은 콜레스테롤 비중이 차지하고 신경이 많이 노출돼 있고 그리고 호르몬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비타민의 D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소실돼 가고 가장 필요한 물질이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몸은 어떻게 걸어다니고 잘 할지 모르겠지만 통증이 있으면 약을 먹고 버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뇌 구조가 변화되고 치매가 생기고 뇌 인지가 약해지는 이 상황에서 너무 오래 산다는 거 과연 그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 콜레스테롤이 같이 들어있는 음식에는요, 항상 단백질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이 붙어 있는 게 사실 단백질이에요. 물론 이 단백질이 가득 찬 이 동물성 육류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애초에 돼지나 소나 닭을 키울 때 그런 방식으로 사육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그 마블링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거를 방송 자료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영상 준비하면서 봤는데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몇 년 전에 나왔던 영상인데 MBC에서 방송됐던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고기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한 옥수수를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동물성 지방이 좋습니다. 포화지방산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는 육류를 먹어야 됩니다. 탄수화물을 줄여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인간이 계속 왜곡시켜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떻게 진행되고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만 원인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잘못된 가설에 속지 않아야만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나는 어떤 음식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떤 보충제가 나한테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자각이 거기서부터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요. 사실 육류를 권장해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잘못된 이론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의 늪에 빠져서 잘못된 이 이론을 가지고 멍청하게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이 많은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탄수화물 설탕으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는 걸 가장 우선으로
병인으로 잡고 있고요. 인슐린이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 반응, 당분 섭취, 뭐 탄수화물 증가, 그리고 만성 염증, 비만, 과음 뭐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된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뭐 닭도 키울 수도 없고 돼지, 소도 우리가 직접 키울 수 없다면, 그리고 이 현실을 완전히 벗어날 수만 없다면 과연 정말 현실적인 대안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다음번에 또 시간을 내서 라이브 방송으로 이런 궁금증에 대한 그 Q&A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과연 어떤 영양소가 또 이런 이상지질 혈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